반갑습니다. 왕개입니다. 왕왕. 제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좀 자주자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한 새벽 2, 3시쯤, 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요즘에 전화로 물건들을 좀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왕개상점을 이용해보셨던 분들, 또 예전에 저한테 반려견 관리를 좀 맡겨주셨던 보호자님들,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예전에 좋은 사료 선택법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여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뭐지? 저는 아직 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영상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유튜브는 왜 제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광고를 붙였을까요? 어쨌든 중성화를 앞둔 12kg 7개월 된 믹스 여아인데 이제 수술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어를 하는 도움이 되고 이런 내용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로는 이미 답을 좀 달아드렸는데 많은 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아이들이 살이 찐다.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분님들의 경험담이 주된 정보들이죠. 제가 봤을 때도 수술 후에 살이 찌는 아이들도 있고 살이 안 찌는 애들도 있고 각 아이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성화 수술 후에 평소하고 똑같이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살이 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좋아하는 산책 시간도 좀 줄어들 거고 집에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활동량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조금 무료한 친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간식거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심심하고 그러면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조금 식욕이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 수술했으니까 고생했어 이렇게 간식 주고 사료 좀 더 많이 주고 수술을 안 해도 살이 찌겠죠. 그래서 사료와 간식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1일 필요 칼로리와 많은 영양소들이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아니, 먹는 걸 줄이면 배는 고프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평소에 급여하시던 사료보다 칼로리가 조금 낮은 사료를 찾아서 급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같은 양을 급여를 하더라도 칼로리가 더 낮다면 더 많이 급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칼로리가 낮은 사료를 찾다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료들은 피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탄수화물은 섭취 후에 빨리 소모하지 않으면 다 살로 갑니다. 탄수화물 칼로리가 낮은 사료를 찾아서 급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존에 급여하시던 간식들은 극히 소량을 급여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식을 조금만 주기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하고 과일을 급여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을 살짝 익혀서 사료하고 섞어 주셔도 되고요. 간식 대신 급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포만감도 채울 수 있고 좋은 영양소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댓글 내용에 보면 커피 사료를 급여하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는 다이어트 사료로 바꿔서 급여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괜찮은 방법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사료가 저희 왕개상점 매장에 있는데 오리젠 퍼피 사료의 칼로리를 한번 볼게요. 칼로리가 1g당 4kcal이에요. 조단백 38, 조지방 20, 탄수화물 17%가 함유되어 있고요. 오리진 PTN 트림 이 사료가 다이어트 사료인데 조단백 42, 조지방 13, 탄수화물 17. 칼로리는 1g당 3.53kcal로 훨씬 낮아요. 칼로리가 낮지만 여기 보시면 지방 함유량이 13%라고 되어 있죠.
13%, 퍼피 사료 보면 조지방이 20%. 보신 것처럼 지방 함유량이 좀 낮아요. 퍼피 시기 때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많이 섭취해줘야 되는데 칼로리에 맞춰서 급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먹던 것보다 우리 조지방 영양소를 조금 덜 섭취하게 되겠죠.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조지방 영양소를 다른 간식을 통해서 조금 더 급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퍼피 사료하고 다이어트 사료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정보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료 회사에서 퍼피 사료, 다이어트 사료 등등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퍼피 사료라고 해서 다른 회사의 일반 사료들보다 무조건 칼로리 함유량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영양소가 더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이어트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의 일반 사료들보다 칼로리가 무조건 더 낮지도 않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웰리스 코어의 퍼피 사료, 후의 퍼피 사료, 오리젠 퍼피 사료, 나우 퍼피 사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웰리스 코어를 한번 볼게요. 웰리스 코어 퍼피 1g당 3.94kcal인데 바로 옆에는 이게 요즘에 잘 나가서 다 품절되었고 이제 제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한번 볼게요. 젠틀베이크 연어 이 사료가 100g당 396kcal예요. 퍼피 사료보다 오히려 2kcal 더 높아요. 이것처럼 퍼피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회사의 일반 사료들보다 칼로리가 더 높지는 않습니다. 퍼피 사료는 칼로리만 높다 이것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들의 균형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칼로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퍼피 사료와 다이어트 사료는 같은 회사의 사료들 있죠. 방금 오리젠 퍼피 같은 경우에는 오리젠의 다른 사료들에 비해서 칼로리와 영양소 비율이 퍼피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지, 다른 회사의 일반 사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퍼피한테 맞춰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려면 같은 회사 라인 중에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사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칼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퍼피 칼로리, 다이어트 사료 칼로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려견이 있어요. 이 반려견이 하루에 1000kcal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퍼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 2손가락 정도의 양을 먹였을 때 1000kcal를 충족할 수 있어요. 일반 사료 같은 경우에는 3손가락 정도의 분량을 먹어야지 1000kcal를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2개 손가락의 분량만큼 먹이던 것보다 3개 정도의 분량을 먹여주면 포만감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살이 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살이 찔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특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간식과 사료의 급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가 낮은 사료를 찾아서 평소와 똑같은 열량의 사료를 급여하시되 조금 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만감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무기질과 비타민 등등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함께 간식처럼 급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왕개 채널 구독자분께서 해주신 질문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개였습니다. 왕왕.